오늘 주제가 좀 재밌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협찬 영상 찍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거 알고 있지. 그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그 관광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산업활동 단속 세게 걸었거든. 상업활동 단속? 음. 그게 지금 최소 한 10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10년? 음. 벌금 뭐 이런 게 아니라 10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마케팅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오, 좋다. 발리에서 새로 도입된 비자 규정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정확히 관광 비자로 외국인이 입국했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상업적 목적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거지. 그걸 왜 제재한 줄 알아? 모르겠네. 그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 그 어쨌든 그분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무료 협찬을 받든 해도 그 숙소비 대신 이걸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럼 취업 비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관광 비자로 들어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 그럼 취업 비자로 들어온 애들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 같아. 발리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조치를 보고 관광 마케팅 제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이민국이나 뭐 발리 내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민 단속국은 그 관광객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닌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음, 어떤 관광객은 받아야 되고 어떤 관광객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외국인들의 범죄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알고 있듯이 뭐 캄보디아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발리에서도 뭐 그런 사건들이 좀 몇 개 있던 것 같아. 음. 그럼 이민국에서 얘기한 양보다 질 관광 전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지? 그거는 그 관광객 수의 총량은 줄어들더라도 그 돈이 좀 있고 재정적 안정도 있고 그리고 규정을 잘 지키는 분들만 받겠다 뭐 이런 전략인데 그 협찬 인플루언서 뭐 이런 분들은 그 발리를 소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취업 비자를 내고서 들어와라 그러면서 자기네는 세금을 받겠다 이러면 세수는 이제 많이 받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총량은 줄어드니까 인프라 관리는 훨씬 쉬워지잖아. 뭐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고, 뭐 경찰 배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 사실 발리가 관광 포화 상태로 이미 5년, 10년이 지속됐고 그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발리나 혹은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조치도 분명히 있겠네.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 실제로 발리 현지 업계 뭐 이제 뭐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무례한 행동 같은 거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좀 필수적이었다. 그 일부 크리에이터 분들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 우리가 예상했듯이 뭐 일부 숙박업체나 이런 데들이 결국에는 온라인 노출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하나? 그냥 무료 협찬을 쉽게 쉽게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진짜 취업 비자도 내주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뭐 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어떤 효과를 일으킬 것 같아? 뭐 당장에는 당연히 관광객 수는 줄어들겠지. 근데 내 생각엔 이건 진짜 주관적인 내 생각인데 곧 정상화 될 거다. 몇 년 내로. 이 규정이 바뀔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은 이런 숙박업체들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피해를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발리를 한번 갔다 왔잖아. 근데 거의 소비자의 그러니까 수요의 거의 100%가 다 외국 관광객이거든.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SNS를 보고 어디를 접하고 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아예 딱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조만간에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플러스로 한국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릴스 찍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 그것처럼 지금 규제가 되는 동안엔 자영업자들 그리고 숙박업체들이 자신의 릴스를 분명히 찍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강하면 이게 인플루언서 협찬이랑 자영업자 릴스가 같이 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 그러면 자영업자 릴스 그런 플레이도 늘어날 거고, 그럼 인플루언서 규제도 그때 풀려날 거다. 뭐 이런 얘기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관광객 수는 무조건 줄어들 것 같고, 그 초반에 뭐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겠지? 뭐, 만약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 어차피 뭐 식당은 빌 거고, 뭐 어차피 호텔도 공실이 좀 있을 거고, 한데, 뭐 그러면 뭐 어차피 무료로 주는 게 훨씬 낫잖아. 뭐 그런 입장에서 무조건 피해를 볼 것 같고. 그치만 이게 아예 풀릴 것 같진 않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민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는지는 알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에 다 풀릴 것 같진 않고 한 어느 정도만 좀 풀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야? 그 보면 발리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 중에 지금 이런 발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있다고 보거든. 뭐 태국도 그렇고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필리핀을 보면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이트래블이라는 입국 심사서를 써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 베트남도 최근에 보니까 입국 신고서를 써야지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점점 외국인에 대해서 규제하고 좀 강화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안정성을 좀 챙기는 뭐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 음. 그러니까 뭐 어디 여행 가는데 여기 위험한 국가야 인식 바뀌는 순간 그 나라는 좀 힘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관광지로 이미지 잡기가.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너의 생각은 어때? 뭐 어쨌든 분명히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그거 동의를 하고, 나는 조금 아쉬운 점은 발리만 사실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잖아. 인도네시아에서 관광으로. 근데 옆에 뭐 자와나 혹은 진짜 본 영토에서도 분명히 예쁜 관광지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보내려는 홍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았겠다. 강한 규제를 갑자기 발리에 하는 것보단 뭐 이런 생각도 있어.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들어온 돈들을 그냥 다 그러니까 해외로 날리는 그런 느낌이겠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데 갑자기 너무 강한 규제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지금 우리가 해외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있잖아. 근데 이번 사례가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 어떠한 차질이 있을까? 내 생각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굳이 발리가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자와나 아니면 본 영토로 가도 되고 그런 곳들도 분명 인도네시아 문화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매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굳이 발리가 아니어도 예쁜 곳에서 사진 찍고 예쁜 곳을 소개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키우는 크리에이터들이 사실 인도네시아를 타겟한 크리에이터도 있잖아. 음. 그래서 나는 뭐 정신적으로든 뭐 진짜 데이터적으로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발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만약 인도네시아 전반으로 펼쳐져 버리면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왜냐? 그 크리에이터 한 명은 힘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 자체만 그렇게 규제가 들어가 버리면 인도네시아 경쟁력의 상실이거든. 사실 그거는 우리 뉴스에서도 이미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한국인들만 있지만 해외인들도 그러니까 해외 다른 세계인들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봐. 그러니까 이거는 발리 혹은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상실이다라고. 음. 그래서 절대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럼 지금 우리가 준비하던 거 똑같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전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의 생각은 어때? 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인도네시아 자체 크리에이터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 틱톡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자체 크리에이터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응.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지금 인구수가 중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제일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을 자국 내에서 다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성장할까?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 무섭긴 하다. 엄청 나아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 중국은 엄청 폐쇄적이잖아. 그리고 중국에 강한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중국 갈 때 우리 크리에이터들을 보고 사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이 걱정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 들어. 사실 우리가 원래 해외 마케팅 시장 얘기 먼저 하려고 했잖아. 근데 인도네시아 뉴스가 사실 너무 지금 화끈하게 떠가지고 이 얘기를 먼저 다뤄봤는데, 다음엔 진짜로 틱톡을 포함한 해외 마케팅 시장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알겠어. 근데 내가 볼 때 그 전에 바른 바퀴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럼 그걸 찍어보자.